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형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서 노고가 많으신 김동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홍성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순복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창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현순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유현미 배달이 도서관장하고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은 지금 아직 오고 있는 중이라 오는 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영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의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심의를 받지 않으셨죠? 이번에는. 예, 받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복지국은 국도비 매칭의 추경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체크할 사안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생필품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한 20억 정도 지금 투입을 해서 자가격리자하고 이제 확진자하고 이제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거 성립전 예산은 아니잖아요. 성립전 예산이에요? 아닙니다. 혹시 아니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예산이 내일 뭐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지급을 하실 텐데, 지금 여건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대로 뭐 45,000명, 일평균 250명 해서 연인원 45,000명에 대한 67,000원에 대해서 생필품을 지급을 하시겠다라고 계획은 세워놓으셨지만, 이게 이대로 지급이 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이 예산이 심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경기도 지침도 그렇고 저희들이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67,000원 기준으로 지급되던 게 이제 그 금액도 이제 바뀌었었는데, 그 바뀐 금액도 월요일부터는 아예 지급을 안 하는 거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예산이 지금 20억이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렇죠? 이게 다 이제 소멸성이고.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은 어떤 계획을 뭐 별도로 갖고 계신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계획에 대해서 여기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 날짜부터 이제 그 계획이 바뀌긴 했지만 네. 아주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올린 25억 5,800 중에서 한 5억 정도는 좀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좀 이번에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변동성을 감안해서 5억 정도는 좀 이번에 편성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5억 같습니다. 정도는 남겨놓고 나머지 15억 정도는 삭감을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고 이제 5억에 대해서도 저는 삭감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더 늘어날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격리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생필품 지급을 지금은 이제 좀 안 하는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어떤 대안도 있을 것이고 일반 시민분들의 불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차피 수장이신 우리 복지국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었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20억 중에서 5억은 남겨놓고 15억은 삭감을 해도 되겠다. 현재까지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다시 재개되기는 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그렇죠. 되고요. 그 5억
상황을 보고 이제 한 9월쯤 이해 추경할 때 이제 그거도 소진이 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또 정리하는 거라면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아직까지도 정확한 지침은 없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지침은 정확하게 내려와 정확하게 있습니다. 내려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거는 오늘 지금 이 심의가 끝나고 뭐 개수 조정할 때라도 그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다시 한번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다른 거는 뭐 코로나19 관련해서 뭐 특별한 저기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환 의원님 질의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노인장애인과 관련해서요. 저희가 34페이지 보면 이 사업이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좀 사업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이게 34페이지. 경로당 설치 지원 말씀하시는 예. 이게 그 딱 레이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 이제 5천만 원이 이제 증액되는데요. 그 한 가지는 그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3천만 원이 증액된 게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해 시유지 경로당이 이제 서정동에 있는데 그 경로당이 인근 사유지를 15평방미터를 점유한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그 보상비로 3천만 원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정 평가까지 완료해서 저희들이 지금만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 기타 자본 이전에 2천만 원 증액된 부분은 그 행정사무감사의 지적도 있었지만 기존에 1억 8천까지 지원되던 거를 이제는 2억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2천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세 보증금하고 그다음에 사유지 매입이 들어가 있길래 나는 이게 이런 경로당 질 때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우리 시유지 옆에 있던 사유지를 일부 매입하는 그런 방식이군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쨌든 성리 중에서는 거의 경로당이 다 보급이 거의 다 돼 있죠? 안 돼 있는 데가 좀 있나요? 많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내역을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경로당 없는 데들에 대한 지원은 이제 전세보증금 형태, 이 전세보증금 1억 8천에 2억으로 간다고 쳐도 어쨌든 이 전세보증금은 어떤 식으로 대출 형태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지원을 하는데 예. 보증이 이제 시로 되는 겁니다. 시에서 나중에 그 환원되더라도 시에서 그럼 끝나면 다시 이제 회수하는 방식으로 예. 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저기는 어쨌든 이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있는 데들은 경로당을 전환해서 하는 기존 방식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저 보증금 형태로 해서 하는 데는 얼마나 돼요? 그럼요. 그거는 추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현황. 많지는 않죠. 그거 한 네. 번만 좀 이렇게 쉽게 지금 네, 요 제도가 시행한 지가 한 2, 3년 됐나요? 한 얼마 안 됐잖아요. 보증금 제도를 통해서 임대 형태로다가 운영하는 방식이. 예, 전세로 하는 방향이 있고 또 매입을 하는 방향 두 가지 2억씩 저희가 그게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저기 사무실을 매입하는 형태도 지금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전세만 있는 게 아니고. 예, 그 두 가지만 좀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지난번부터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특히 이제 도시는 괜찮은데 시골 같은 데들 뭐 마을회관 있는 데들은 이제 경로당하고 이제 마을회관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뭐 지붕에 비새는 거는 마을회관에 지원해주고 이제 밑에서 뭐 싱크대나 이런 교체는 또 경로당에서 해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불협화음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좀 이렇게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을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 차원에서. 저희가 그 시유지에 돼 있는 경로당 노후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이제 그게 이제 경로당만 되면 되는데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그것도 저기는 경로당은 우리 이제 노인장애과에서 하지만 또 저기는 건축공학과에서 하잖아요. 네. 관리를 마을회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통합하는 방안들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시에서 일부 이제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뭐 제약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안중에 그 장애인복지관 이 농인장애인과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시다 이거 바뀌신 거예요? 가서 저기 장애인복지관 그 사업은 과장님 바뀌신 거예요? 저기 부서가? 아니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맞습니다. 예. 예. 그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그 설계 중이고요. 지금 BF 인증 이런 절차, 행정 절차가 있어서 지금 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요. 예. 그럼 최종 설계하고 착공까지는 언제쯤에 지금 예정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한 2023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면 이제 착공은 가능할 것 같고 설계까지 다 해서 바로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올 6월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계획은 저기 착공. 착공까지 지금 설계 다 거의 다 정리돼 가고 있나요? 네. 예. 한번 그거 좀 한번 이거 좀 발품 끝나면 한번 좀 보고 좀 해주시죠.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운영 방안 이런 것들은 우리 저희 과장님 계실 때도 같이들 협의하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들도 좀 미리미리 저는 그 보니까 전에 그 이제 안중 장애인 복지관 짓기 전에 이제 그 학부모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지역들 가보고 그러면 그 사업자도 그러니까 운영자도 좀 미리미리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예 건물을 질 때부터 이제 필요로 하는 게 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짓는 설계하는 사람하고 직접 운영하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미리 보완하는 시스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운영자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좀 미리미리 공론화하고 또 설계 과정과 착공 과정에서의 어쨌든 좀 이렇게 누수를 좀 줄이는 방안들을 좀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어느 정도 설계가 좀 정리되고 착공하기 전에 좀 한번 좀 보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56페이지에 좀 하나 여쭤볼 게 있어갖고요. 그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국공립이 몇 개나 되죠? 지금 60개입니다. 60개요? 계속 느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40개에서 50개 얘기 들은 것 같은데 60개까지. 그러면은 지금 저기는요? 민간은 민간 어린이집은 340개 정도 됩니다. 지금 매년 민간이 좀 줄고 국공립 늘어나는 시스템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서 올해 작년에 그럼 몇 개나 느는 거예요? 한 20개 이상 늘은 것 같은데요. 작년에 14개나 5개 정도 늘었습니다. 14개? 저희가 이제 공동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예. 공동주택 내 이제 한 개소씩 설치를 하다 보니까 1년에 10여 개에서 15개 사이 정도로 확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에도 많이 늘겠는데 우리 국공립이 올해는 11개소가 늘 예정이고요. 올해요? 내년도도 뭐 비슷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10개씩. 어쨌든 뭐 저희도 지금 다 도시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면 500가구 이상 되는 아파트들은 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지금 해서 이제 설치 장소를 제공하고 리모델링하고 원장 파견이나 운영은 시에서 하고요. 예.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원장 선발 과정에서는 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선발을 하고 있어요?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심의위원회요. 네. 이 수탁자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인사들이 지역의 인사들이 아니면 뭐 인재풀이 어떤 방식으로 지역 인사는 없고요. 예. 이제 인근에 그 경기도권이나 뭐 충청권까지 인근에 이제 뭐 대학 교수나 국공립 원장 다른 지역의 국공립 예. 원장이거나 그 보육 전문가들로 해서 저희가 25명 정도 인력풀을 구성을 해놓고 매번 이제 그 9명씩 돌아가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좀 나름대로 이런 게 저희가 이제 국공립 이제 어린이집이 계속 늘어나면서 어쨌든 관심들도 많지만 또 이제 선발 과정에서 원장님도 선발 과정에서 이제 공정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뭐 말 그대로 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선발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치거나 불공정하다는 시비가 생기면 그만큼 또 우리 시에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또 우리가 여기 관련해서 전에는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도 있고 이제 그 단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들도 뭐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좀 어쨌든 지금 이제 대선도 있고 뭐 정치 여러 가지 선거 과정들이 있는데 좀 중립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특별히 좀 같이 좀 협의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뭐 자꾸 전에같이 뭐 말 그대로 좀 중립 안 지키고 일부에서 뭐 불협화음 나다 보면 그게 결국에 가서는 이제 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의 부담도 되고 그래서 그런 거 좀 과장님하고 좀 우리 국장님도 좀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도서관 관련해서 115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좀 하나 여쭤볼게요. 그 안중도서관 3개소의 작은 도서관들 운영 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예, 저쪽 계시구나. 네. 저기 저희가 어쨌든 이제 작은 도서관하고 우리가 큰 도서관하고 차이가 크잖아요. 사실 그리고 또 그 기준들이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이 포승 같은 데는 좀 이제 도서관 하나 좀 계획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포승 쪽에 계획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 계획이요? 네. 아, 그러니까 건립 자체는 우리 배다리 도서관 네. 쪽에서 하고는 있지만 계획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우리 저기 도서관장님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구체화되려면 어느 정도 언제쯤에 구체화될 것 같아요? 아, 그게 이제 거기 체육시설하고 예. 복합화 건물로 건립하겠다라고 계획이 수립이 된 상황이고요. 구체적인 절차는 네, 뭐더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는 동안 시일이 조금 걸릴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거 좀 진행 상황 좀 한번 좀 해서 별도로 예,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주 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건 좀 예상과는 좀 약간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아까 이종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 연장선상에서 좀 질의 좀 드려볼게요. 지금 그 아파트에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들은 이제 다 이제 원활하게 들어가잖아요. 이제 특히 이제 고도가지구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화들은 많은데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수용을 지금 못해서 지금 이제 거기 이제 엄청난 지금 아마 우리 씨도 아마 민원에 시달리고 계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 민간 어린이집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일 가장 지금 급한 게 우리 담당 부서가 어느 부서죠? 예, 지금 감당 그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민간 어린이집에 지금 가장 당면한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지금 현재 이제 그 평택에서 가장 민가정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이제 구도심의 이제 어린이집들이 예. 그 뭐 출산율도 낮고 또 그 구도심에 있던 아이들이 이제 고독이라든지 신도시로 이제 이사를 함으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원화 모집의 이제 어려움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 자원 자체가 없으니까 이제 그게 어려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실무적으로다가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에 있는 근무하는 그 선생님들은 그 적정한 대우가 예상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민간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럼 이제 민간 어린이집들은 그 원장 선생님들도 그 선생님이 가끔 요새 언론 보도상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뻔히 그런 줄 알면서도 이 업계에서 퇴출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퇴출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원이 없어서. 그 대처할 선생님이 안 계셔가지고. 우리 평택에 그 저기 어린이집 교사 양성소라는 곳이 있었습니까? 예, 전에 보육교사 교육원이 있었습니다. 교육원이 있었죠. 네, 지금 네. 양성 편이 좀 애매했던 건데 교육원이 있었는데 그 교육원이 지금 폐쇄가 됐죠 지금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관련 종사자들 이 공급원이 없어졌던 거지. 이게 가장 큰 문제. 거기서 매년 한 300명 정도 배출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나마도 거기서 이제 뭐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제 뭐 적절하게 공급이 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전혀 중단이 되니까 이제 그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는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 인력을 외부에서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뭐 적절치 못한 그 상황이 발생되면은 이제 온파기장에 뒤집어 쓰는 그 상황이 된다 이 얘기예요.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육원을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그게 민간 영역입니까 그거는?
네, 그것은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거 그러면 이거 진짜지 국가가 민간 어린이집 이걸 다 뭐 인수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뭔가 어떤 뭐 대안을 해줘야 되지 이거를. 야 니네 민간 영역이니까 니네 거기 관련 종사자들은 니들이 알아서 구해야 돼. 이게 근본적으로 그 수요와 공급이 지금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 평택시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그 우려 사항은 저희도 지금 이제 알고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지금 이게 이제 우리 평택시가 교육원이 없고 배출해주는 그 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지금 국공립에서도 사실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이제 그 보육 그 시간을 운영하는 그 보육 정책들이 바뀌어 나가면서 이제 기본반 보육이 있고 뭐 연장반 보육이 있고 야간 연장 보육이 있고,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사실 기본반을 하게 되면 이제 책임을 가지고 이제 보육의 전반적인 것들을 관여를 해야 되지, 책임을 져야 되지만, 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4시간만 일하고 이제 가면 되니까 책임감이 이제 덜 하니까 이제 그 보육교사들이 기본반 교사보다는 이제 뭐 보조교사, 연장반 교사 이렇게 이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호를 해서 사실 기본반 교사를 이제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비단 평택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저기 인구 절벽 된다고 난리치는데 이거 기본적으로 저 영유아 키우는데 이런 시스템조차가 특히 혼란이 생기니 그 국공립 어린이집을 못 보내시는 그 민간 쪽으로 보내시는 분들을 뭐 그 학부모들이나 원장님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국가 시스템 전반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 개선이 되기가 힘들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런 결론을 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요. 다른 대안이 전혀 없겠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대안은 뾰족한 수가 없다. 네,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고민만 계속하면 뭐예요, 그래.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그 애기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아주 그냥 그분들한테는 모든 인생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그 문제점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 뭐 법과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습니다. 이 선출직으로서 그런 말씀 드리기가 진짜 죄송스러워요. 왜 못 고치느냐? 왜 개선을 못 해주냐? 니들이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좀 있으면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 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뭐 누구나 다 같이 겪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서 뭐 애기 출산 더 해라 그래. 이 기본적인 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자꾸 저희들이 이런 데서만이라도 공식석상에 자꾸 떠들어대고 그래야 특히 좀 우리 실무진들에서 국민들 하고 좀 경각심을 갖고 좀 개선해달라고 좀 노력을 해주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알고 계신 겁니다만 그래도 자꾸 이렇게 제가 떠들어대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민간 어린이집이나 뭐 국공립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그 조리하시는 분들의 그 지금 지원금이 얼마나 가고 있죠? 일단은 국공립은 네. 이제 평가 인증을 받으면 조리원 인건비는 100%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민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50만 원, 그러니까 도비 20만 원, 시에서 이제 30만 원 추가로 해서 5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0인 미만은 60만 원, 40인 이상은 9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20만 있습니다. 원 가지고서 애들 먹을 급식을 와서 그게 파트타임으로 와서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계신 원장님이나 뭐 선생님들이 그 애들 간식이나 식사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원장이 자부담을 일부 그러니까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죄송합니다만 그것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인데 그거 그 수지 타산이 맞아야 어떻게 애들을 위해서 뭐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그러지. 그거 내가 당장 마이너스 나는 데가 뭐 제대로 애들 케어가 되겠어요 이거? 더 이상 뭐 지원이나 이거 조건은 안 되는 겁니까?
국공립과 비교해서 민간 어린이집 그래도 어느 정도 보완을 좀 시켜줘야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원장들이 애들 간식이나 식사했는데 할 게 아니라 애들 케어인데 더 집중을 하게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은 안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 11호 이제 월 10만 원씩 민가정 어린이집만 예. 추가로 이제 뭐 그 조리원 인건비로 쓰든 뭐 교사들 사대보험료 부담금 일부를 쓰든 전체 뭐 이제 그 할수 운영비 있도록. 중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써라. 네, 쓰도록 이제 10만 원씩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하는 걸로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사업으로 민가정 어린이집 운영비를 이제 작년까지는 급간식비랑 해서 이제 원화 한 명당 10,000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6,000원에서 아니 22,600원에서 24,600원까지 그 원화 1명당 추가로 이제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조리원 인건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영에 관련돼서 추가 지원을 계속 지금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좀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거기서 좀 뭐 1인당 한 2, 3천 원 더 올랐으니까는 그 금액 가지고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라 이런 뜻입니까?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판단 항목에는 분명히 목적은 간식 식사비 올려주라고 해놓고서 그거 가지고서 인건비 포함시켜서 해라. 근데 아니면 아예 인건비로 정해서 항목을 정해서 이 보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조리원이 민가정 어린이집이 다 조리원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조리원을 쓰지 않는 어린이집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 조리원 인건비만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그러니까 조리원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또 그 뭐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0만 원을 이제 그 편성을 했을 때 조리원 인건비나 조리원이 없는 곳에서는 뭐 사대보험료 중에 일부를 부담을 하든 아니면 안전공제비로 사용을 하든 그렇게 운영에 관련돼서 쓸 수 있도록 이제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형평성이 안 맞아서 조리원을 안 두는 곳은 조리원을 둘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안 두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아예 항목을 딱 정해서 조리원을 두게 됐을 경우에는 딴짓 못 하게끔요. 그걸 빼먹던 다른 용도로 못 쓰게끔 했을 경우에는 뭐 원장이 나 우리는 안 쓰겠어. 우리 그냥 그대로 기존 시스템대로 가겠습니다. 그럼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비용을 지급을 할 경우에는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파트타임으로 다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 그 한 곳만큼은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집중적으로 케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분들 주장이. 이론적으로는 다 공감을 해요. 현실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 얘기가 맞긴 맞아요.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엉뚱한 주장을 핀다면 저도 뭐 수긍을 못 하겠는데 그분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우리 시에서도 한번 개선할 방법 찾아봐 주셔야죠. 이건 그냥 뭐 법과 제도 이거 안 돼 그냥 잘라버릴 게 아니고 가장 절실한 문제인데 국공립 어린이집에 가시는 원아들은 그나마도 그래도 제도권 내에 현 제도권 내에서 완벽한 케어를 받는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일부분의 반의 애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차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서 보내요? 국공립에 지원했다가 탈락돼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건데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강요드리는 건 아닙니다. 한번 우리 실무진선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동량들인데 다른 데 투자하는 것도 여기에 제 우선적으로 먼저 예산이 배정되고 투자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은 저도 감투고 우리 국장님도 딴 데로 가신 데까지 계속 고민하셔. 아이고.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거는요. 예. 그리고 아까도 또 노인정하고 이제 마을회관 이거 어떻게 단일화 좀 시켜서 하자고 그랬더니 그게 안 되네. 이거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힘들 것 같아요. 평택시에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거 개선이 안 될 것 같네요, 진짜. 7대 때, 8대 때 그렇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개선을 좀 하자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 간의 이 칸막이가 이렇게 높은 줄은 몰랐습니다. 평택시가. 에?
그걸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어디가 수선할 곳이 있으면 수선해달라고 그러면은 이건 마을회관이냐 노인정이냐 이거 가지고 따지고 앉았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게? 예? 이게 개선이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서로들 내 부산이다 네 부산이다 이러고 앉았어요 이거?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이거 뭐 저 특위 하나 만들까요? 우리도 끈 떨어질 날 얼마 안 남았지만은 이거 해결될 때까지 이게 무슨 몇 년 동안 이거 안만 떠들면 뭐예요? 좀 뭐 법률적으로 아니면 또 뭐 내 부사 일 아니니까 힘들으신 거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머리를 좀 맞대시고요. 한번 좀 논의 좀 한번 해봐 주세요. 그리고서 만약에 거기서 부딪히는 문제가 있다면은 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건 충분히 우리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의지만 있으면 해결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업무 조정 가능해요. 법률적으로 힘들 거 없어요. 부서 간에 칸막이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예, 참고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저 102쪽에 좀 봐주십시오.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린 코너 운영 지원 이거 아마 담당 상임위에서는 뭐 수도 없이 뭐 설명을 해서 하겠지만 죄송합니다. 지금 불편하게 좀 여쭤봐서 이게 뭔지 내용이.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 10페이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02쪽에 아니요 여기 세출 예산서 102쪽에 예. 사업명세서 예, 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코로나 19가 이제 이렇게 생기면서 이제 그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생계형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당장 먹을 거 없을 때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하지 말고 여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에 오면 이제 생필품을 기본적으로 이제 좀 일정량을 이제 줘가지고 드려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일단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 또 그 후에 이제 읍면농사무소에 가서 이제 복지 상담을 통해서 이제 뭐 진짜 어려운 분은 이제 수급자나 차상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코너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코너가 몇 개나 있죠? 작년에는 이제 3개를 하다가 이제 하나가 줄어들어서 이제 2개가 됐습니다. 이제 불학복지관이 이제 없어졌고 그 평택 그 이제 송탄에 있는 푸드뱅크에 이제 하나가 설치가 됐고 또 시내 쪽에 합정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하나가 설치돼서 이제 현재 2개로가 하나 없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송탄에 이제 푸드마켓하고 이제 좀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기존에 좀, 거리가 같기 때문에 예, 보통 시군마다 1개 정도씩 있는데 저희 시는 좀 3개까지 이렇게 이런 했다가 거 어려우신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이런 제도로 시행해서 이런 게 있다는 건 좀 알고들 계시나요? 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용을 이용을 하세요? 좀 하셨습니다. 예. 그럼 여기에 필요한 물품들은 우리 이 예산으로 갖다가 채워 넣는 건가요? 도에서 일정량을 좀 지원을 해주고요. 예. 또 저희도 이제 그게 부족할 때는 이제 시의 기탁품을 좀 그쪽으로 이제 더 지원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이거는 그럼 병행하고 관리는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푸드뱅크에서? 예, 푸드뱅크에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인력을 1명씩을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지원을 해줬습니다. 요거 코너 2개 운영했는데 1명을 지원을 해줘요? 1명씩. 요거 하나 운영했는데 예, 한 개소당 한 1명씩. 개소당? 예. 몇 평짜리에 이게 그냥 뭐 저 자판기 형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저기로 운영을 돼 있어요? 매장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 이제 기존에 운영하던 이제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안에 이제 안에다가 이제 추가로 이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저 인건비 지원은 저희가 나가는 거고요. 직원으로다가 뽑은 거예요 이게? 직원으로 뽑은 겁니다. 이게 물품 나가는 것보다 관리비가 더 나가겠네요. 뭐 1년에 나가는 물품이 얼마예요 여기? 1년에 나가는 물품도 꽤 많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기존에 이제 푸드뱅크나 마켓 인력들이 좀 여유가
좀 힘들게 일을 해왔던 상황이라 이제 같이 그냥 같이 좀 뭐 도와주시는 같이, 걸로 예, 하면서, 도와주시는 걸로. 예, 그렇게 이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더 들겠어요.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아니 도비가 됐던 도비가 낸 건 우리가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예. 어쨌든 서로 이렇게 같이 도와가면서 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도 있다고 배보다 봅니다. 배꼽이 더 크겠네요. 배보다 배꼽. 그 고용 창출하는 거예요? 한번 현장에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이것도. 108쪽에 좀 봐주십시오. 이거 경로당 매입은 어디 거 하시려고 그래요? 어느 동이에요? 맨 108쪽의 밑에 경로당 매입,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임차보증금하고 이건 어디 거 하실 거예요? 어느 동에? 그 비전 1동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위치는 확정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 조건에 맞는 찾았으니까 찾아서 올려달라고 하면은 다 검토해서 이제 오케이 됐으니까 이거 올렸을 거 아닙니까 예산? 비전 1동이요? 일단 저희가 비전 1동하고 고덕동 두 군데 건의사항 시민과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어서 두 군데 요청이 있어서요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럼 이거 감정을 하려면 이게 가장 겉돌림이 이제 감정가하고 현실가하고 안 맞아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임차보증금도 그렇고 이거 뭐 저 연립주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감정가하고 현 시세하고 안 맞아가지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 기존에 경로당 1억 맵이 이거 얼마요? 기존에 1억 8천이었다가 이제 의회에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2억까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2억 가지고 매입이 가능해요 이거? 뭐 그 동안에는 가능해 왔었고요. 그게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2천만 원을 더 증액한 것입니다. 아니, 저 담당 부서에서 뭐 사전에 다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그 뭐 집주인하고 협의해가지고서 얼마 감정가 해보니까 얼마 그러니까 여기다 예산 태웠을 거 아닙니까? 그냥 태운 게 아니고.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위치까지 다 정해서 예, 얘기가 됐던 게 그렇죠. 아니라 예. 요구가 있어서 그럼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아니, 그럼 편성을 이거 또 실현되기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검토 좀 이제 해서 반납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의 다가 안 돼요. 거의 다가 이거를 그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는 저도 법으로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그 노인정이 됐던 마을회관이 됐던 그 부지는 마을에서 제공을 하고 건축비만 우리 시에서 제공을 해. 그 중에서 20%는 자부담을 시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는 뭐 이 땅값이 많이 올라서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이걸 이제 전세 보증금이나 아니면 우리가 매입해서 이걸로다가 이제 그 제도를 바꾼 건데 조례를 통해서 바꾸는 건데 이거 지금 모르겠어요. 2억 3천만 원짜리가 뭐가 될지 거기 그런 과연 이런 거 살 게 있을지.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덕 동쪽이나 이런 데는 그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권역별로 좀 그 금액을 좀 차등을 두는 걸 한번 고려해야 될 시간이 그게 아니라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하세요. 개정안 나가면 여기 저 임차보증금도 아마 그때 1억 5천에서 5천 올려나가지고 2억 만들어내 그걸 좀 현실에 맞게끔 반영을 해서 개정을 하세요. 그럼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그건.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임차보증금도 그래요. 이거 요새 또 전세를 누가 놓습니까? 그죠? 전세를 잘 안 놓잖아요. 반 그 뭐 월세나 이런 걸로 하지. 이제 제도가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바뀌게끔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서 뭐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게끔 좀 해주시면 되잖아요. 이것도 경로당은 경로당만 써야 되죠. 마을회관으로 못 써요. 네, 경로당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전까지 이게 원칙이 무너졌어요. 각 읍면동에서 엄청난 이 마을회관하고 노인정 때문에 시에다가 줘달라고 엄청난 이제 압력이 들어와요. 그 역대 시장님들도 도저히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부지는 마을에서 제공을 하고 공사비도 20% 내지 30%는 자부담을 시켜놨어요. 근데 이 원칙이 이 정장들 신한시 들어서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노인정이 이제 공무부지에다가 줬어요 이거. 딴 데서 줘달라고 밀고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야 될 이거. 판단들 하세요.
이거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이거. 더군다나 그것도 공원부지에다가 줬어요 먼저 번에 노인정을. 내 불악 주민들 마을 통리장님들이 야 우리 동네 어린이집이고 저 걷어내고 여기다 노인정 줘줘. 그 모르고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이거? 이거 아닌 건 아니라고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었어야죠.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이거 나중에.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럴 만한 우리 평택시 재정이 충분하다면 뭐 얘기하기 전에 가서 다 뭐 시민과 대화 때 이런 얘기 건이 나오면 가지고 톡톡 가서 줘드리면 좋죠. 판단대로 해주세요. 그다음에 진짜 저도 죄송합니다만은 노인장학회 한번 들어갔다가 저도 현실을 회피하고 싶어서 그냥 슬그머니 도망을 나온 적이 저도 부끄러운데요. 그 고질적인 민원인들도 아직도 지금 시달리고 계신 겁니까? 아직도요? 얘기를 하세요. 어때요? 괜찮아요. 너무 힘드신 거 아는데. 예? 그래서 우리 지금 공직사회에서 가장 지피비서가 우리 저 노장과라는 거는 뭐 불편한 상황입니다만 다 알고 있는 사실 인지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 인구수 대비 비슷한 시군을 보면은 사실은 노인과 장애인과로 대부분 분리되어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그 조직 부서랑 계속 얘기를 해서 저는 분리해야 된다고 보는 게 노인 쪽이나 장애인 쪽이나 전부 다 그 감정 노동이 심한 쪽이라 그런 것들은 분명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제일 보고 먼저 있습니다. 이거부터 해결을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해결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직원들이 아까 말씀 이 감정 노동자들 그분들도 이거 뭐 집에 가면 가정이 있고 다 있는 분들인데 그 매일 나오자마자 하루 종일 거기에 그 스트레스에 시달려 가지고서 어떻게 삽니까 이거를. 그리고 당연히 시민들께서 민원을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권리지만은 권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이제 건방진 소리입니다만은 아닐 경우에는 사법 처리도 다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건요. 그것도 어느 정도가 있잖아요. 정도가 자기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고 합법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그 외적인 걸 할 수 없는 걸 갖다 강요를 하고 하라 그러면은 아니, 공무원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 직원들 뭐까지 저 정신과 가서 지금 뭐 초반까지 가서 약까지 먹고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뭐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거는 야 이건 네 일이니까는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그 친구는 이제 반은 죽었다고 생각. 그 직원은 이제 아주 그냥 자기 1년이고 2년이고 그 자리에 있는 동안은 아주 그냥 죽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작금의 현실 아닙니까? 이거를 좀 우리 책임자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뢰 일상적인 일이니 그러려니 좀 하지 좀 말고요 좀. 말씀하신 대로 분리 노력을 계속 해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이 분리만 꽉 분리게 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 직원들 복지직에 사기 진작을 해서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그런 제도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을 딱 정해서 그 정도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이제 의회직으로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 저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거 나중에 피드백 언제까지 대안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실래요?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예산 다루는 무슨 일이지만 언제까지 어떻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는 걸 뭐 저희들한테 피드백을 좀 해주세요. 의회에서만 그냥 떠들고 지나가면 그만인 게 아니고 이게 제도적으로 뭐가 누군가는 뭐 담당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부서 분리와 별개로 직원들의 그런 뭐 안전 뭐 그런 것들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그 우리 고문 변호사 있잖아요. 그 3시기나 두고서 어디다 써먹어요. 이거. 불러다가 이런 거나 좀 상의하고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거.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어서 정도가 넘어가면은 그걸 발동시켜서 조치를 해줘야 우리 공직자들도 살 거 아닙니까? 시점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 한 달 자 우리 전문위원님 휴대폰만 보지 마시고 자 적으셔요.
자, 한 달이면 되겠죠. 협의 보셔가지고서. 한 달 안에 예. 뭐가 다시 한번 됐든 토론을 하는 걸로 내용을 하시자고요. 한번, 내용을 만들으시자고. 결과물 좀 만들어가지고서 협의 좀 하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5페이지예요. 양성 평등 주간 행사 지원 비용이 있습니다. 2천만 원짜리인데 이거 오늘 12로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지원 행사가 되는 겁니까 이건? 이거는 이제 법에 양성평등 주간이라고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 네네네. 주간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그동안에 계속 해오던 행사인데 코로나 때문에 2020년, 21년 행사를 못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본 예산에 상정을 못하고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좀 완화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하시겠다. 그때 가서 뭐 하게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한다. 올해는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하지. 그리고 123쪽이에요. 아동복지과 그 그룹홈 형태 보호 이거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이게? 네. 그룹홈 형태 보호라는 게 위원님 공동생활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저 논리가 좀 바뀌었습니까? 옛날에는 그 지적장애이신 분들을 이제 그 빌레나 이런 저기 하나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케어하는 걸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그대로 그 형태 그대로입니까? 네, 아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는 이게 지금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기쁨의 집하고 스마일하우스 새날이라고 해서 2개소. 이개소예요? 예. 옛날에 몇 개 했었죠 이게? 예전에도 2개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없어진 줄 알았더니 그대로 이게 저 유지를 하고 있는. 여기 지금 저기 케어받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저기 그 정원이 예. 그 7명씩이라서 그렇죠. 7명 다 꽉 찼어요? 네, 거의 이 시설이 지금 부족한 상태라서 거의 꽉 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국가가 지원을 해주니까 어쨌든 간에 이분들은 선택받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나마도 거기에 들어와 계신 그 우리 장애우들은 그나마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제도권 안에서 케어를 받으니까. 예, 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병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최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영 의원입니다. 10페이지 그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 이게 이제 합정 종합 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주 들려서 이제 그 가져가시는 분들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이제 사회 나와서 혼자 생활하는 청년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 가지만 주는 게 아니라 7가지를 줍니다. 뭐 밥에서부터 이제 본인들이 선택해서 가져가게끔 하는데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저는 합정복지관 관장님한테 이제 많이 홍보를 좀 해주십사 해가지고 남부 쪽에는 이게 굉장히 홍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요. 또 시에서도 더 홍보를 하셔서 이게 정말로 이게 필요로 하시는 청년들한테나 어르신들한테 지원 좀 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또 이제 이병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노인정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양성평등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62페이지 한번 보시면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지원해서 이게 지금 타 지역에 보니까 이런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지금 다문화만 지금 이용하게끔 설치를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아동들이 아파트 다 주민 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서로 엄마들끼리 공유하면서 이 엄마가 바쁘면 이 엄마들이 좀 아이들을 돌봐주고 또 먹을 것도 같이 가까서 해주면서 굉장히 타적에 보니까 잘 운영이 돼서 우리 평택시에도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설치를 몇 군데 해서 엄마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아이들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저기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3쪽에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이걸 계속 그 인건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인건비가 좀 적기는 적더라고요. 근데 이걸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현재 이게 이제 그 여가부 예산 가이드라인의 예산 상황에 의해서 이제 국비가 지원이 되고 네. 지금 이 73페이지는 이제 그 부족분을 일정 정도 이제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 도에서 이제 추가로 인건비를 예산을 세워서 이제 내려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인건비 사회복지 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 유형들이 저희 과에도 이제 여러 유형들이 있고 탁과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시설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검토돼야 될 상황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성 피해자 여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매번 보면 의료비가 부족을 해요. 그래서 의료비를 제가 지원을 조금 더 해주십사 하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시정이 안 되나요? 다른 데는 예산을 좀 많이 하면서 그런 데는 정말로 말 못한 고민들이 많거든요. 특히 여성들은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병원에 가면 초음파 검사 같은 것도 해야 돼요. 근데 그 초음파가 비싸거든요. 근데 의료비는 참 적어요. 적어서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들려서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올해 그 의료비가 부족해서 땡겨 쓰시고 본인 거 쓰시고 그 다음에 지원받는 예산으로 또 메꾸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거는 몰라도 그런 의료비만큼은 그 피해자들한테 충분히 좀 지원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거기까지 답변 드릴 만큼 그러면 저 과장님 저 대답해 주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의료비라는 부분이 그 소요액이 매년 이제 똑같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최대한 이제 지출을 하도록 하고 있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 운영비에서 또 이제 지출이 가능하면 하도록 이제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뭐 다음 연도 사업비까지 땡겨서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항상 부족해요. 항상 매년 부족한데 그 여가부에다도 좀 얘기를 하셔서 좀 더 지원을 좀 받도록 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74쪽에 보시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다가 지금 입소자들을 시설을 해서 입소자들이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네. 이제 지산동에 아파트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까지 다 하고 이제 운영자까지 다 선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3월 중이면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산동에 우선은 하나만 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하나입니다. 아무튼 그 요즘에는 가정 폭력도 많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서 그런지 그런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이 정말 가정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청소년들이 많거든요. 이런 보호시설에서 잘 보호해줘서 그 청년들이 그런 또 청소년들이 또 방황하지 않고 잘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각별히 시에서 이런 시설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본 의원이 또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경로당 현대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리모델링도 좋고 보수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지금 경로당 운영하고 있나요? 코로나 상황인데? 월요일부터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도 지침 받아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2년 동안 운영을 못 하셨잖아요.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전면 중단한 적도 있었고 또 자율적으로 해서 한 절반 정도 운영한 기간도 있었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도에서 그 지침이 내려와서 월요일부터는 전면 중단. 네, 월요일부터는 전면 중단.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은요 저는 이제 2년 동안 그 동안에 지원했던 사업들이 안 해서 다 반납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정산을? 다 정산한 것 같지는 않고 그 필요한 부분 내에서 다른 항목으로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대체해서 썼어요? 네, 저 자율적으로 그 운영비에서 그 대체식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이런 질문 왜 드리냐 하면은 그동안에 지원했던 사업비들이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경로당마다 뭐 취약한 게 있다든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실례를 들어서 운동기구라든가 그 안마기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없는 경로당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예산 지원 범위 내에서 만약에 그 운영비를 안 썼으면 전략했으면 그런 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걸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9,100만 원이 노후 제품 교체 지원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 내역을 무슨 분야에 되게 이번에 교체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내구 연한이 이제 고장난 거에 대해서. 네, 경과된 제품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교체해 주는. 근데 우리가 이제 600여 개 그 경로당이 있는데 예산을 보면 정말 미흡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저희 남부 쪽만 남부 권역이 있고 또 북부 쪽도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권역별로다가 이거는 예산을 세웁니까? 신규 경로당 물품 구입비 그 1,500만 원은 예, 저희 남부 권역이고요. 예. 이 9,100만 원은 예, 전체. 예, 근데 너무나 예산이 미흡한 것 같아서 지금 뭐 싱크대라든가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노후돼 가지고 경로당에 가면 정말 힘들어들 해요. 그리고 시내 지역 오래된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이제 그런 걸 교체 시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수조사하셔서 뭐 하반기 뭐 9월이라든가 언제라도 추경에 그런 거를 좀 주최해 줬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하시지만 그래도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챙길 건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고 하여튼 그런 걸 하더라도 그 경로당 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있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서로 어디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고 그러면 굉장히 시민 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공식화 시켜서 금년도에는 어떤 저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까 그런 거를 검토해봐라 해서 그런 거를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공개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네, 저희가 그 매년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경로당 현대 사업으로 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뭐 도배 장판 해가지고 1억 3천.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기존에 하고 계시다면 정말 잘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잘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설명서 지금 43페이지 좀 맞으세요.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해가지고 증축을 하신다 그랬어요. 43 복권기금으로 이번에 가주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요구한 겁니까? 그 시설에서 요구한 겁니까? 이거는? 예, 저 시설에서 이제 그 2022년도 그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공모 사업에 이 시설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시비는 투자가 안 되시고 국고로만 다 이게 처리가 돼요? 예, 국비 100%고요. 자부담 3,000만 원 있습니다. 하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지금 팽성에 있는 건가요? 포승읍에 있습니다. 포승읍에 있어요? 예. 포승읍에 지금 몇 명 정도 저기 수용하고 있죠? 인원은 제가 다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약 4억 6천을 들여서 이제 규모를 이제 증축하게 되면은 네.
지금 중증 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요. 사실은 시설에서 지금 시에서 다 이거를 포용을 못 하고 있는데 수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이제 종합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세우셔서 저기 이렇게 그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이제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안성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평택이 없어서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겠다. 만약에 필요하면 더 장애인 시설을 늘리는 게 더 마땅한 거지. 다른 거는 좀 늦게 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하나 또 개원을 하시긴 했죠. 거기 저기 장애인 시설. 그거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거 제가 이제 그분이 그래도 그렇게 해서 거기 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수요에 대한 우리 대응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이제 최은영 의원께서 얘기한 여성폭력 피해 지원 시설 해가지고 지금 73페이지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이 시설이 어디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여기 73페이지에 해당되는 시설은 평택 성폭력 상담소랑 평택 가정 상담소 두 군데를 얘기하는 두 군데서 겁니다.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보면은 2,517만 원이면은 인건비는 지금 9명이라고 해놓으시고 이게 과연 이 인건비 가지고 되나 좀 의아해서 여쭤봐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여가부에서 국비로 운영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예산에서 이제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좀 설명서에 놓으셔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걸 그렇게 자료 준비를 해주셔야 의원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9명인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되나? 그런 게 좀 의아하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국고에 대한 거를 별도로 좀 기재해 주시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장시간 우리 복지국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지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